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먹살 경제. 미주 한인들의 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먹살 경제 시간입니다. 김 사장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예,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태바님이 한국에서 여러 곳을 좀 다니시고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고 계실 텐데 네. 그중에서 또 절에서 머물면서 한번 생활을 해보는 영어로 템플 스테이 그걸 한번 네. 체험하신 것 같은데 그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저도 사실은 하고 싶었는데 저는 못했어요. 자리가 없어서 못하고 우리 딸내미 로렌이 체험을 했는데요. 지난주 17일, 18일 토요일과 일요일 1박 2일간 템플스테이 다녀왔습니다. 잠시 제가 소개 좀 해드릴게요. 서울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화계사였어요. 네, 로렌이 지난주 17일, 18일 토요일과 일요일 1박 2일간 템플스테이 다녀왔습니다. 여기 가면은 정말 스님들처럼 그렇게 생활하나요? 일찍 일어나고 뭐 참선하고 그렇게? 네, 맞습니다. 1박 2일간이에요. 그래서 더 길게도 못해요. 딱 1박 2일 프로그램만 있는데 외국인도 많네요? 네, 여기는 지금 로렌이 외국인 프로그램, 그러니까 영어 템플스테이로 들어갔고요. 이게 바로 하고 싶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두 달 전에는 예약을 해야 되는데 로렌의 경우는 한 2주 전에 예약을 했는데 그래도 운 좋게 자리가 하나 나가지고 네,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영어로 진행을 하나 보죠, 이렇게 참선하고 그렇죠. 명상하고 막 이런 거. 네, 영어로 스님 두 분이서 진행을 했고요. 이날은 함께한 그룹이 한 10명이었고요. 세계 각지 여러 연령대의 외국인들이 왔어요. 학생들도 대학생들도 좀 왔고요. 그럼 1박 2일 동안 뭐 하나요? 네, 알려드리면 첫날은 방배정을 받고요. 또 오리엔테이션을 한 뒤에 사찰 안내를 받아요. 사찰은 굉장히 크고 예쁜 건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야, 이거 그 다음에 이쁘네. 너무 이뻐요. 그리고 북한산 둘레길 걷기. 여기가 아주 좋은 곳인데 또 이런 걷기 명상을 하고요. 또 저녁 공양을 하는데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밥이. 절밥이. 왜냐면 이제 오자마자 바빴잖아요. 절 구경하고 둘레길 걷고 이러다 보니까 저녁이 너무 맛있었다고. 그리고 종 치는 거 있죠? 그 체험을 하고요. 또 저녁 예불을 봅니다. 스님들하고 같이. 그리고 그때 108배를 다 같이 하고 또 108염주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잠을 자는 거예요. 이제 늦게. 한 11시쯤 되나 봐요. 그때 취침하고 다음 날은 이제 새벽 4시 20분쯤에 새벽 예불이랑 참선을 합니다. 스님들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6시경에 아침 공양을 한 다음에 숲길 산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님과 차를 마시면서 차담,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소감을 나누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아유, 정말 좋았다 그래요. 다들. 예, 아니 이런 식으로 절에 외국 분들도 가고 젊은 친구들이 가고 체험한다는 거 머릿속에 옛날에 상상만 했거든요. 저는 이런 거 있어서 네. 한번 갔으면 좋겠다. 나 개인적으로. 근데 네.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줄은 몰랐네요. 그렇죠. 너무 신기하죠? 자, 예. 그리고 화계사에서 영어 프로그램을 한다는데 이렇게 다른 절에서도 영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유일하게 화계사에 국제선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아, 또 지방에 무상사라는 절이 있어요. 또 거기에는 이제 외국 스님들하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위한 그런 절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화계사 같은 경우는 국제선언이 1984년 개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수행 정진을 해오고 있는데 이 국제선언을 거쳐간 수많은 외국인 수행자 중에 한 200여 명 정도가 현재 승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우리 유명한 엄청나게 높은 비율이네. 그렇죠. 화계사에서 하버드까지 그분. 예. 또 푸른 눈의 스님. 네, 형각 스님 같은 경우도 이 화계사 국제선언 출신이고요. 또 그 밖에도 아주 많아요. 네, 좋은 점이 뭐냐면
강북 수유리에 위치해 있는데 그 도시하고 매우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 북한산 자락 특히 그래서 깊은 산 사이 향기를 체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로렌이 템플스테이 중에서 특히 둘레길 걷기 명상이 너무나 좋았다고 합니다. 로렌이 뭐 미국에서 절에 별로 안 가봤죠? 그렇죠. 미국에서 네. 태어난 아이니까 그런데 이미 어릴 때 그 한국에 방문했을 때 길상사 참선 캠프를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참석하고 나서는 좀 어떻게, 이제 많이 컸잖아요. 이제 대학생이 돼서. 네. 이제 자기 그렇죠. 또 스스로가 뭔가 생각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땠나요? 네. 소감이. 마침 대학에서 부전공이 철학이거든요. 아, 그러다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 인문학, 동서약, 철학 이런 공부를 하고 수업도 듣고 또 개인적으로 책을 많이 읽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무래도 불교가 종교가 아닌 철학적인 그 관점에서 공부를 했는데 얘가 또 이러다 보니까 명상과 참선에 관심이 많았어요. 늘 그리고 물어보고 또 그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짧은 체험이지만 자신의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뭐 훨씬 가벼워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금 아쉬운 거는 좀 너무 짧았다는 거. 더 길게 했으면 좋았겠다고 이런 말을 하고 다음에 또 한국 방문하면은 꼭 할 거라고 더 좀 길게 네. 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사시는데 한국 방문하셨을 때 뭐를 했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한 번쯤은 이런 뭐 종교적인 타 종교를 체험하고 또 철학적인 이런 관점에서 체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보니까 뭐 자연도 배우고,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장독대가 잔뜩 있으니까 한국 문화도 또 체험하게 되고, 맞아요. 그다음에 불교 참선 명상을 통해서 뭐 자신의 고민, 시름, 장래 계획 이런 것도 또 생각하게 되고요. 아주 일석오조 육조 되는 것 같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네, 예. 우리가 항상 바쁘잖아요. 앞만 보고 계속 달리는데 잠시 이렇게 멈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 마음 이런 거에 집중할 새가 없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 이런 기회는 정말 좋은 것 같고 그 후기들을 또 봤더니 다들 좋았다고. 한 번쯤은 음, 1년에 적어도 몇 번은 해야 된다. 사람이라면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뭐 다양하게 다 좋은 의견들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방송 듣고, 아,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는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뭐 비용이라든가 어떻게 찾는가 뭐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요즘에 이제 인터넷으로 템플스테이 이렇게만 서치해도 뭐 가격이며 뭐 모든 게 많이 나오는데 가격 비교를 먼저 간단하게 해드리면은요. 네, 여기 보시면요. 이건 확인사거든요. 확인사의 경우는 중고등학생, 성인, 외국인 다 해서 1박 2일 6만 원입니다. 음,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죠. 식사도 제공이 되고요. 음. 또 뭐 염주, 108염주 만들기 뭐 이런 내용들은 다 비슷했어요. 그다음 이거는 수선사예요. 수선사는 지리산에 위치해 있고 절이 굉장히 서정적이고 아름답기로 유명한 절이에요. 여기는 초등학생은 10만 원, 중고등학생 13만 원, 일반인은 15만 원입니다. 가격이 좀 차이가 있죠? 예. 그래도 자, 뭐 엄청 그다음 싼 네. 거네요. 엄청 아, 싼 거야. 그럼요. 그럼요. 호텔에서 하루 자는 것만 해도 얼만데요. 그거에 음, 비하면 굉장히 싼 그렇죠. 거죠. 예. 네, 이거는 강원도 월정사예요. 이 월정사도 아주 유명한 절이에요. 아주 잔잔하고 조용하고 은은하고 이런 절로 유명한데 아, 여기는 아, 좀 여러 날 잘 수가 있네요. 보니까. 네, 여기는 그래도 1박부터 10박까지 가능하대요. 뭐 음, 예약만 가능하고요. 1박 성인 중고등학생이 다른데 초등학생은 7만 원, 중고등학생도 7만 원, 성인은 10만 원입니다. 하루 숙박이에요. 음. 그런데 이 안에도 물론 그 템플스테이 내용 있죠. 여러 가지 체험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뭐 그룹으로 단체로 오는 경우 또 공무원으로 오는 경우 가격대가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음. 직접 알아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김 사장님도 해보고 싶으시죠? 아, 저 이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정말 모든 거 다 정리하고, 그냥 승려가 되기가는 아직은 뭐 마음이 힘드니까, 그 스님들하고 네, 한번 생활을 해보고 싶다. 네, 일주일이든 뭐 한 달이든. 그러면 맞아요. 정신이 맑아지고 몸이 건강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내 자신한테 집중을 해서 내 안에서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고 나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음, 이런 거를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요. 그래서 일생에 한 번쯤은 그래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절에서 템플 스테이 템플스테이. 하고 아주 좋은 내용으로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는데 제가 이 분위기를 약간 좀 밑으로 떨어뜨려 버릴게요. 왜요? 예. 좀 세속적인 얘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하고 이런 분들은 약간 은퇴 자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은퇴 자금 같은 거 가지고 무엇을 하면 좋을까 뭐 하다가 몇몇 분은 이걸 하네요. 조금 경치 좋고 좀 가보고 싶은 곳,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 하는 곳, 뭐 산속이라든가 바닷가라든가 이런 곳에 좀 괜찮은 집을 사가지고 에어비앤비를 하는 거예요. 오, 에어비앤비. 예, 왜냐면 거기 가서 완전히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은퇴를 해도 요즘에 통계를 보니까 은퇴하고 나서는 막 아이고 이제 일도 안 해도 돼 막 이렇게 했지만 결국 몇 달 지나가다 보면은 아이고 일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느끼는 맞아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퇴 후에 여기저기 뭐 별장도 만들고 하지만 결국은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다 예. 보니까 별장을 맨날 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별장을 에어비앤비로 놓고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제가 보니까 에어비앤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 예. 그런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에어비앤비라고 해서 자기 자신이 직접 에어비앤비 회사에 올리고 관리하고 하기가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왜냐면 내가 가서 내 별장에 가서 쉬는 거하고 어떤 손님이 와서 쉬게 하려면은 그 준비 과정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뭐 다 챙겨야 되고 호텔 모텔 이상으로 뭐 깨끗하게 해놔야 되고 또 손님들 가고 나면 또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씻어놔야 되고 청소해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에어비앤비 하는 분도 계시지만 에어비앤비를 주선해주는 또 중간 회사들이 있어요. 와, 이런 회사들한테 연락을 하면 뭐 3, 7제 이렇게 하는 거죠. 30은 우리가 먹고 70은 집주인이 갖되 음, 뭐 방 정리라든가 관리, 손님 관리하고 뭐 이런 거는 그 회사가 하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런 회사들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회사입니다. 예, 네. 예, 이런 회사들이 이 매니지먼트를 해줘요. 그 건물 같은 거를.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쓸 손님들도 이 사람들이 홍보를 다 하고 오, 이거는 바카사라고 하는 회사네요. 바카사. 그리고 그다음에 손님 끝나고 나면은 정리도 다 해주고 그러니까 주인이 굉장히 편하죠. 음, 차라리 이런 게 나을 것 같아요. 시간 없는 분들은. 그러네요. 예, 조금 더 수익이 적더라도 이런 네, 회사한테 다 맡기고 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네. 이런 회사들이랑 할 때는 요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거고 만일을 대비해 가지고 예를 들어 뭐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음, 라이어빌리티 인슈런스를 뭐 100만 불 이상짜리 들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요건들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에어비앤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 에어비앤비를 해서 이거는 이제 매니지먼트 회사만은 아니고 에어비앤비 해가지고 받는 수입이 평균 수입이 얼마나 될까? 각 네. 주별로 한번 통계 자료가 있네요. 오, 예, 궁금하네요. 각 주별로 과연 에어비앤비에서 돈 버는 사람들의 평균 수입은 얼마나 될까? 1등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예, 오, 하와이에서 에어비앤비 하는 사람들의 연평균 수입이. 수입은 7만 3천 불. 오, 괜찮네요. 예. 오, 테네시 6만 7천 불. 아마 테네시는 노스캐나다와 테네시 사이에 그 애팔레천 산맥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산삼 나오는 거기를 거. 많이 할 것 같아요. 제 아, 생각에. 그리고 또 네. 테네시에 또 멤피스 테네시 이런 데 컨트리 뮤직에 또 아주 그렇죠. 요람이 또 유명하잖아요. 있잖아요. 예, 예, 뭐 그런 거랑 예, 예. 합쳐서 이렇게 꽤 많나 봅니다. 테네시가. 그런데 또 아리조나, 우리 테바에 살고 계신 아리조나. 선인장, 아, 사막의 계절. 그렇죠. 세도나 세도나, 특히. 여기도 또 괜찮네요. 여기도 또, 오, 에어비앤비 하는 사람들이 6만 불, 3위네, 3위.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쭉 있는데 7등이 그래도 또 사우스캐롤라이나예요.
거기 뭐가 아마 비치가 아닐까, 해변가. 머릴 이렇게 비치가 생각됩니다. 있잖아요. 예. 노스캐롤라이나 여기 끼진 않았는데 여하튼 음. 이런 식으로 연 수입을 이렇게 얻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로. 예. 그래서 주변에 지금 이제 저같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요런 건물을 사가지고 본인들도 좀 쉬고 본인이 쉬지 않을 때는 에어비앤비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일이 좀 있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뭐 사실은 젊은 분들은 아직은 멀었을 거예요. 내 집 마련도 힘들고 막 현실 자체가 빡빡해 죽겠는데 뭐 저 무슨 귀신 씨나라 까면 소리냐 하지만 나이가 들은 분들은 그럼요. 어쩔 앞으로는 수 해볼 수 없어요. 있죠. 예, 왜냐하면 은퇴 자금도 좀 있고 하니까 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얘기 듣고 젊은 분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더 네. 서운해하시는 분들은 나는 나이 들었는데도 돈 없다 뭐 이런 분들은 또 그러네.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어려워서. 그렇지만 하여튼 한번 필요한 정보일 수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오늘 335화 먹살경제 한국의 홈스테이, 템플스테이 그 얘기와 또 미국에서 에어비앤비는 어떨까 두 가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